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이제 학교 폭력 폭행 사건인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승소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학폭위 위원장 하고 있고,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사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여기 나왔죠. 지금 보면은 피고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하여 원고에게 한 77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원고 부모님들에게 각 1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0만 원 좀 넘게 1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운동을 하던 중 같은 반 B군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B군의 반칙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였는데 B군은 이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A군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군은 주먹으로 A군의 얼굴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친구들이 말리자 B군은 그만두었으며 A군은 B군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A군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B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듣고 심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오히려 A군으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맞학폭이랑 맞고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군은 A군이 폭행을 먼저 하였기에 A군의 병원비 등을 절대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승소를 하게 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우선 학교폭력 사건,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A군에게는 학교폭력 아님, B군에게는 학교교체 조치를 나오도록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A군에 대해서 혐의 없음, B군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거. 이후 A군과 A군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뒤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금액 한 2천만 원을 청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2천만 원 청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2천만 원 청구했던 겁니다. 그런 뒤 저는 학폭위 결정 통보서, 그다음에 소년보호 사건 송치 결정서, 그다음에 치료비 영수증, CTV 영상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B군은 A군에 대해서 상해 모욕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 다음에 B군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A군을 무고로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맞폭, 맞신고, 맞고소죠, 이런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래서 A군은 B군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B군의 부모는 B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했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소장과 준비 서명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했고,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위 내용들을 어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B군의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여 법원은 1078만 3,420원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2천만 원 청구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같은 경우는 뭐 사안이 중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1000만 원까지 인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1000만 원까지 인용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학교 폭력이 단순히 학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사건,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듯이 맞학폭, 맞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피해를 받지 않고 상대편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피해가 있으면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청구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본 사안과 같이 이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이 학폭 진행했을 때부터 이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안이라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생기부 기재 안 되더라도 이제 대학교 갈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부터 입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기부에 기재되는 조치가 당연히 나오면은 뭐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감점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학폭 기록대장. 학폭 기록대장에 만약에 또 1, 2, 5, 3호라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페널티를 준다는 뭐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가뜩이나 상대편 학생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학폭을 걸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학폭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맞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안과 같이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대한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님 도움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는 일반적인 그냥 뭐 아무 변호사님이랑 받으시면 안 되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만의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특수한 점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어필을 해야지 본 사항과 같이 좋은 결과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하실 때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33명밖에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나 여러분들이 솔직히 인터넷에 검색해서 학교폭력 전문이라고 써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학교폭력 전문으로 등록 안 돼 있는 변호사님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포함해서 33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그럼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도 뭐 열 몇 명밖에 안 되겠죠.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회 위원장, 위원 아니면 위원이었던 변호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이었던 것도 그냥 포함시키긴 했는데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회 위원이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이시던. 그래야지 이제 실무적인 거를 정확하게 반영해가지고 정확한 쟁점을 주장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학폭위에 함께 출석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진술을 좀 준비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님이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학폭위 가서 변호사가 말하는 거는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할 수 있지만 학폭위 참석하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 분들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위원님들한테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를 좀 인지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면은 보통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장으로 있으면 다른 분들 학부모나 변호사님이 오시면 나중에 진술하도록 하고 학생한테 우선 먼저 질문을 쭉 합니다. 사실관계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그렇기 때문에 학생 진술을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면,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히 광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분이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이랑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전문가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견서나 이런 것도 꼭 의뢰를 맡기셨으면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법률적 주장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한테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변호사님은. 제가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판단자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의견서를 보면 좀 안타까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진짜 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변호사님 선임하시면 됩니다. 저 아니어도. 그런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